자, 그럼 마지막 1시간만 진짜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내가 잡아주는 흐름이요. 지금 1교시에 1시간 전에 했던, 이제 1시간 동안 했던 흐름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 정도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시간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 선생님이 정리해준 개념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일단 첫째, 전부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을 갖고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의심을 갖고 수업을 듣지 말아라. 왜냐면 이러다 보면 놓쳐요. 뭐지? 아닌데? 아닌데? 이러면 놓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수업을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뭘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 딱 2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모집단과 표본집단 이렇게 딱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 파트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만 공부하자고? 모집단이 뭔지, 표본집단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쉬는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하고 싶은 대상,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대상, 그게 바로 모집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팩트 뭐냐면, 자, 이제 한 가지 전제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은 정확한 수학이라고 따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 근사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책에 보면 다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다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건 하나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우린 절대로 모집단을 조사할 수가 없다. 알겠니, 얘들아? 이게 첫 번째 전제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표본 집단을 형성해야 돼.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인데요. 표본 집단을 형성을 해야 돼. 형성.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문제가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추출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얘들아? 추출. 근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미 추출. 영어로는 랜덤 소팅. 랜덤 소팅. 이미 추출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뭐 잠깐 소개하면 이미 추출 방법에는 보건 추출도 있고 비보건 추출도 있거든.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그럼 우리가 표본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추출을 해야 되는데 보건 추출해야 되나 비보건 추출하다 어떻게 무슨 추출을 해야지? 이거 병신돼요, 그러다가. 그래서 막 공부를 해봤어요. 보건 추출해야 되나? 이미 피보건 추출해야 되나?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왜 이러나 저러나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5,000명을 조사하는 건 통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모집단이 표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요. 엄청나게. 그런 경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건 추출을 해. 이해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목동 지역의 사교육 의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7만 명을 조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35,000명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 한 100명 정도만 조사하는 거야, 거의. 여러분들 막 여론조사 나오죠, 여론조사.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 처리니까 좀 있으면 여론조사가 막 쏟아질 거란 말이야. 내년에 되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죠. 그쵸? 한 3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요, 응답한 사람이 2,000명도 안 돼요. 실제로요. 근데 되게 많이 맞아 떨어지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무슨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냐면 모집단은 상대적으로 뭐하다? 크다. 절대로 조사할 수가 없다. 표본 집단은 모집단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출을 할 건데 실제로 추출하지도 않아요. 문제에서 한 번도 추출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미 추출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추출될 확률이 똑같은 확률로 뽑혔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무슨 말이냐? 여기다 일단 생각해 보냐면 오해 하나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표본의 크기란 표본의 개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니, 얘들아? 표본의 크기란 뭐냐면 표본 집단을 형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별량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내가 7만 명 되는 아이들을 궁금한데 100명만 조사했대.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인 거야? 100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요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확실히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존나 크겠지. 여기서 뭐해? 얘들아, 추출이라는 걸 해. 무슨 추출? 이미 추출을 해. 그래서 뭘 형성해? 표본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별량들이라는 게 있어요. 별량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확률 변수에서 별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확률 변수 별량을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게요. 요 안에 x1이라는 별량도 있고 x2라는 별량도 있고 x3라는 별량도 있고 쭉쭉쭉 가서 xyz이라는 별량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추출이라고 하잖아? 그지?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정확히는 보고 추출일 거예요. 근데 보고 추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추출, 이미 추출. 알겠지, 얘들아? 따지지 말라고 나한테. 알겠지, 얘들아? 이미 추출을 할 건데 그럼 여기에도 x1, x2 해서 여기는 x 스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죠? 우리가 뭐 했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그럼 모집단에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와 모비율이라는 특징을 가진 거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야, 얘네들이. 이해돼? 저게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라고.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첫 번째 뭐라고? 모평균.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평균은 때려 죽여도 못 구해. 알겠어, 얘들아? 때려 죽여도 못 구해. 알겠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따가 딱 하나밖에 못 배워. 알겠지, 얘들아?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 존재를 하는데 다 가상의 값이야. 뭐라고, 얘들아? 다 가상의 값을 배우는 거야. 구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을 형성했지.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구하지 못할 거면 뭐하러 추출을 했냐, 그지, 얘들아?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단원의 특징 뭐야? 이걸 이용해서 저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이걸 이용해서 저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근데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얘들아?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일단 그럼 이런 용어들 하나 내가 용어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용어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직 멀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표본 집단을 형성했으면 표본 평균을 구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을 기호로 하면 x바예요.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을 기호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x바가 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n개 추출했잖아요. 추출한 모든 걸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나눠주면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본 집단 안에서의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근데 뭐 얘도 역시 구하는 게 분표표를 만들어서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건 그냥 값만 익히자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이렇게 구하는 건 없어. 알겠어, 얘들아? 표본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린 지금 별량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를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역시 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x바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건 그냥 요 집단의 평균값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표본 표준 편차야. S라고 합니다.
스몰 s. 오케이? 우리가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시그마. 그쵸? 스탠다드. 자, 어쨌든 간에 시그마도 S고 이건 S예요 원래. 저기 글이 쓴 거가 그 사람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나 보는데요. 자,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말 그대로 얘를 조사를 끝냈어요. 이해됩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X, PX도 만들어요. 오케이? 별량을 쭈쭈쭈쭈쭈쭈 써요. 확률 다 써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X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아까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분산을 먼저 구해야죠.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었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거는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수능 나온 적이 없는데요.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분산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래 아니라 이게 분산인데 이게 지금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상대도수. 얘가 이 확률을 구할 때 이 x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지? 그럼 전체분에 얘가 들어가겠지 여기에. 전체분에 얘가. 그럼 전체라는 얘기는 n이잖아. n, 스몰 n. 그지?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 전체를 스몰 n으로 가지고 계산을 자꾸 해봤더니 스몰 n으로 자꾸 계산해본 거야 얘가. 누가?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모 표준 편차랑 자꾸 달라지더래. 자꾸만. 얘가 자꾸만 더 커지더래. 그래서 대충 맞춰봤더니 n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전체를 n-를 봐야 되더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n으로 했더니 안 맞더라. 왜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서해 바다의 염분이 어느 정도 되죠? 37%인가요? 참, 내가 문과가 최대 점집 마찰력도 모르고 그 G2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도? 안 배워요? G1에서 염분 안 배워요? 염도 안 배워요? G1에서? 정확한 값 나도 몰라요. 36, 37 이런 거 안 배워서 퍼밀. 오마이갓. 나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의 염분도가 만약에 36%이라고 치자고 한 컵 떴어. 한 컵을 떴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떨까? 슈퍼에 가서 100% 무가당 오렌지 주스 하나 사오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 컵 따라 마시면 걔가 100% 무가당 오렌지예요? 아니면 50% 무가당 오렌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야 그래요.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이래요 우리가 코드가 맞는구나.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미 추출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병신 같은 짓을 할 애의 비율과 여기서 병신 같은 할 애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야 그래요? 이미 추출이 됐다라면, 그러니까 이미 추출된 자료라는 걸 설정하기 위해서 얘를 n-를 나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n-1로 나눈 값은 s라고 하고요. 얘를 시그마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개념 시그마와 s는 어떻다? 같다. 이거 첫 번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도 걔를 뭘로 사용할 수 있다? 모 표준 편차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호로 p-het이라고 불러요. p-het. 간단히 설명을 하면 표본 집단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야 돼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지금부터 이상한 짓을 하나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 읽어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표본 집단 하나 형성하면,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표본 집단을 형성을 하면 표본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표본 집단 하나랑 표본 평균 하나씩 구해지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제가 뭐냐면 모집단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표본 집단 하나를 형성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표본 집단 하나만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X바 값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팩트야. 알겠어 얘들아? 지금부터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표본 집단을 충분히 많이 뽑아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충분히 많이라는 얘기는 모집단의 성질이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뽑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은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 하나 넣어요. 오케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값이 뭐 있어요? 첫 번째 X바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 구할 수 있어요? P 헵 구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요 표본 집단 안에서 표본 평균 하나랑 표본 비율 하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린 얘네만 갖고 하는 건데 이제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시키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를 더 뽑아요. 하나를 더 뽑아요. 하나를 더 뽑아요. 하나를 또 뽑아요. 얼마큼 뽑아요? 충분히 많은 양의 표본 집단 형성을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를 조사하는 게 빨라요. 알겠죠? 일단 근데 이거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표본 집단 형성을 하면 각각의 표본 집단들마다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 X바가 보여지겠죠? 여기서 P햇이 보여지겠죠? 여기서도 X바가 보여지겠죠? 여기서 뭐가 보이죠? P햇이 보여지겠죠? 여기서 뭐가 보이죠? X바가 보여지고요. 여기서 P햇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X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해돼? 눈떠라. P햇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표본 평균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보자. 알겠니 얘들아? 그것들을 뭘 구해보자? 평균을 구해보자. 표본 평균에 뭘 구해보자?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표본 비율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 표본 비율들 1, 2, 3, 4 1, 2, 3, 4 이게 있는 거죠. 자, 이 많은 것들에 이거 몇 가지 있어? n까지 있어요 이것도? 21가지?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충분히 많이 뽑았는데 졸라 많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졸라 많은 표본 집단을 뽑아서 몇 개인지 몰라요. 얘에 따라 달라지겠죠. 얘와 얘에 따라 달라지겠죠. 얘가 10만이고 얘가 100이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얘가 10만이고 얘가 100이라고 해서 10만 나누기 100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아마 10만 시 100 분의 막 이렇게 돼요. 총 나올 수 있는 집단 분의 막 이렇게 나는데 나도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뽑는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많이 뽑으면 X바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겠죠? P에도 충분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X바들 값들이 신기하게도 이 X바1, X바2, X바3, X바4를 이게 확률 변수들이잖아. 확률 변수들이잖아. 이것들을 관찰을 해본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이것들을 관찰을 얘가 가지는 확률을 계산해보고 얘가 가지는 확률을 조사해봐서 다 관찰을 해봤더니
이 표본 평균의 평균들이 뭘 따라간대?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이 가상의 값들이 x바1, x바2, x바3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확인해 봤더니 뭐를 따라간다고? 정규분포를 따라가더래.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본 비율의 평균 있잖아. 표본 비율들도 x바, p-1, p-2, p-3 이런 것들을 쫙 해서 확률 조사해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막 별지를 다 해봤더니 얘도 뭐가 된다고? p-들도 정규 분포가 된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뭐가 되래?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원래 이거 가상의 값들입니다 다. 나중에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바라는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요. 평균 자리와 분산 자리죠 여러분들? 얘 평균은 신기하게 무엇이다? 모평균과 똑같더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표본 추출을 하나 해놓고 요 알고리즘으로 컴퓨터로 표본 집단 여러 개 형성해서 x바들을 충분히 많이 뽑아내서 얘를 평균을 구했더니 뭐랑 똑같더라?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었던 못 구했던 모평균과 똑같아진다 라고 알려져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표본 비율을 수없이 많이 구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각각의 정규분포로 평균을 내봤더니 뭐라고 똑같아진다? 얘들아? 뭐라고 똑같아진다? 모비율.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양천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안경을 쓴 사람들의 비율 이런 식으로 그거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집단을 조사하지 않고도 표본 집단 하나를 조사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걸 여러 번 조사했다고 가정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한 평균들을 구하였으면은 결국 모집단의 성질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갔기 때문에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건 나도 못해요. 실제로 선생님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못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야 평균도 구했는데 모두 구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평균도 구했는데 표준 표준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표준 편차란 뭐야? 산포도지. 그지? 평균으로부터 각 별량이 퍼져 있는 정도야. 자료가 고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가 왠지 통계에서 이런 얘기했어 지금. 통계에서 개념 문제가 출제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개념 문제가 출제될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이스토리 같은 데 보면 옛날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옛날 문제. 산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산포도 그러니까 자료가 고르면 산포도는 낮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또이또이라고 하죠. 도찐개찐 도낀개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모집단에서 구해낸 표준 편차가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럼 모집단에는 별의별 새끼들이 다 있겠죠. 아까 내가 사교육 의존도 조사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100% 있을까요? 모집단에? 사교육 의존도 100%? 이게 또라이죠. 그죠? 국영수사가 밑에 다 사교육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또라이죠. 그래 있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또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학원 하나도 안 다니는 데 있을까요? 그 모집단에는? 빵크로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모집단 안에는 극단적인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극단적인 값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자
지금 이 X바를 살펴볼게요. X바를. 이 중에 사교육 의존도로 조사했다면 내가 이걸 사교육 의존도로 했다면 0이 있을까요? 혹시?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알겠습니까? 0이 있었다면 랜덤 추출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추출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지금은 뭐 탐구 시간이 아니에요. 지리 탐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중에는 0이 있을까요? 야, N명을 뽑아서 사교육 의존도를 조사했는데 N명이 다 학원을 아무도 안 다녀. 그죠? 그러면 뭔가 랜덤 추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양천도서관 앞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이해돼 얘들아? 독서실 전기권 끄는 애들만 딱 모아서 조사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아니면 10시 반쯤 야자실 들어가서 조사했다든지 이런 이제 랜덤 추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00 있을까? 100? 아니요. 그치.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조사한 거야 내가? 센트럴 프로젝트 1층에 조사한 거지. 그래. 센트럴 프로젝트 1층에 조사했더니 1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우연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극단적인 것이 없어. 그치? 그렇다면 잘 봐. 개념을 이해해보자. VX와 VX만은 누가 더 클까? VX가 더 크겠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극단적인 값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극단적인 값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뭔가의 제곱일 텐데 얘보다는 어떨 거야? 얘보다는 작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어차피 그냥 뭐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그 미래 우와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쟤는 루트 행분의 시그마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가 독해 연습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많이 싸울 건덕지예요. 굉장히 많이 싸울 건덕지인데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표준 편차 중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독해 연습할 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문제집에서 만나는 모든 표준 편차는 문제집에서 제시가 되는 모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아니면은 S예요. 알겠습니까? 절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실생활 문제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대신되는 모든 것도 다 시그마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피에또 굉장히 많이 뽑아내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뭘 따라간다고? 피에또? 정규폴 따라간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평균이 P죠, 그죠? 좀 기호 써볼까요? 이거예요, 얘가. 오케이? 얘가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VPH 들어가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얘도 역시 뭔가의 제곱일 거예요,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저 계산된 과정을 우리한테 유도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고요. 알겠나요? 특히 실전에서 여러분들 얘는 기억하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 책상에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혼나요? 써놓으면 혼나요? 멍청한 새끼들, 니들 이렇게 써놓으니까 혼나는 거야. 아, 이거 녹화되고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니들 이렇게 써놓으면 혼나지. 그치? 어떻게 써가야 돼?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근데 이건 쓰다가 외우신다, 여러분. 그치, 얘들아? 원래 이런 거는 특히 뭐 물리 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 단위 같은 거. 그죠? 공식 이런 것들을 책상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요. 단위가 좀 복잡. 단위가 공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물리학원 하나 차릴까? 단위가 공식인 거 아시죠, 그죠? 킬로그램 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써, 하나씩 해서 하나씩 이러셨어. 그러면 얘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특이하게도요, 쓰다가 외워져요. 소심해서 선생님 오시면 지우죠 또. 그쵸? 근데 외워져요 그 순간에.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을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럼 쉬울 거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죠? 잠깐 자신을 속이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모집단의 특성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표본 집단 하나만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알겠습니까? 표본 집단 하나에서 구할 수 있는 건 X바와 S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표본 집단을 여러 개를 형성했다 가정했을 때 X바가 여러 개가 구해질 거고, 이 여러 개 구해진 X바들 평균을 구했더니 뭐랑 똑같아진다? 평균과 똑같아진다, 모평과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호로도 기억해야 되고요. 저거 플레임도 기억하셔야 돼요. S가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쟤네들이 같아지게 한다예요. 우리가 같다가 아니라 같아지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케이? 이 X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뭐와 똑같다? 모 평균과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평균은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아진다? 모 비율과 똑같아진다. 여기까지가 한 챕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교과서 흐름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얘를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원래는 추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표본을 하나 추출을 해서 모평균과 모 비율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배운 뒤에 그 다음에 컴퓨터를 돌려서 표본을 무한정 만들어서 실제 평균과 실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생각을 할 거 뭐냐면 여기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추정을 하러 갈 건데요. 신뢰 구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추정을 하러 갈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추정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올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올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만 딱 배우고 끝내면 되는데, 일단 흐름을 잡을 때 통계적 추정은 지금 배운 거랑 좀 달라요. 통계 추정은 표본 집단이 몇 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개만 있다고 또 가정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배운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뭘 따른다? 얘들아,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고요. 표본 비율의 분포는 뭘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이것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요것들의 평균은 모비율과 똑같고, 요것들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추정과 신뢰 구간인데요. 자, 일단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말, 신뢰 구간은 믿을 수 있는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론조사 막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뭐 KBS 뉴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47.3%를 발표되었습니다.
자, 지금 조사는 신뢰도 뭐 99%로 신뢰구간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신뢰도 99%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사람이 한 말 있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47.5%래요.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뱉은 말, 오케이? 이 사람이 뱉은 말을 너희들이 99% 믿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신뢰도 99%라는 얘기는 뱉은 말, 49. 몇 프로, 47. 몇 프로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조그맣게 신뢰 구간을 같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신뢰 구간을 같이 얘기해줘요. 신뢰 구간을.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신뢰 구간을 같이 얘기해주는데 이 신뢰 구간에 실제 값이 포함될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제 구간을 크게 잡으면 돼요. 뭐라 하더라? 신뢰도를 높이려면 뭘 하면 된다고? 구간을 크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세린이가 연세대학교에 합격 확률이 73.2%로 조사가 됐어. 와. 서울인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 아니 뭐 인천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입학 무조건 인천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재수 없어. 자, 아무튼 간에 좋은 말 했죠. 그래서 재수 없어. 큰일 날 거야. 재수 없는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아무튼 안 했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해놓고 신뢰도가 99%래요. 근데 신뢰 구간을 같이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부터 99%까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시한 신뢰 구간이 1%부터 99%까지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47점 그 있잖아. 그지?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조사를 한 이 행위에 대한 신뢰 구간이야. 조사를 한 신뢰 구간. 근데 실제 얘가 대학의 연세대학교 합격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지? 얘가 이 구간에는 들어갈 확률이 99%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치 얘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심오하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를 자 수능의 원리합계가 잘 나오나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수능에 여러분들 뭐 문과 이과니까 수능의 원리합계가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배우는 원리합계가 팩트가 아니니까. 니들 교과서 써 있는 원리합계가 팩트가 아니니까. 실제로 은행 가면 복리법이 없어요. 실제로 은행 가면 복리법이 없어요. 거의 다 달리예요.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얼마씩 갚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하고 갚는 돈이 딱 상충되게끔 식을 만들잖아요. 갚는 돈이 많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신뢰 구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깊이 있게 문제를 내면 100%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거시적인 팩트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통계에서는. 무슨 말? 왜 다 근사값이잖아요. 다 근사값이라고요. 알려져 있는 거지 팩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계는 아주 심플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모평균 추정과 모비율 추정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하는 거다? 얘네들은 뭘 갖고 한다? 표본 집단 하나만 가지고 한다. 알겠니, 얘들아? 표본 집단 하나만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고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표본 집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본 집단 한 개밖에 없어. 지금 표본의 크기 n으로 된 표본 집단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x바랑 s랑 p 햇 요렇게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많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만 가지고 n까지 요거만 가지고 얘네들을 추정을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지? 시그마랑 똑같아. 오케이? 얘는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아진다고? 시그마랑 똑같아져.
오케이? 근데 원래 이 식 자체가 표본 평균 추정 시기 자체가 x와 x바와 m의 절대값의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의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야.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알려져 있는 게 x바라는 녀석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시그마는 현재 우리가 모르는 값이지만 s로 대체할 수가 있어. 맞지 얘들아? n은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거잖아. 그지 얘들아? 모비율 P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응용해서 P의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근데 P의 정규 분포를 들어가 보면 요걸 써야 되거든. 사용해야 되거든. 이해돼? 아까 얘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목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재료가 뭐냐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알잖아. 여기서는 표본 집단 하나만 가지면 얘도 알 수 있다고 시그마를. 근데 표본 집단 하나를 가지고 P를 알아 몰라? 모르지. 알면 뭐하러 추정하냐? 알면 뭐하러 추정해? 그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표준화를 해야 된다. 표준화. 우리가 표준화라는 게 별량에서 평균 뺀다면 표준에서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P-이란 녀석을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Z로. P-이란 녀석을 표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시그마를 알아야 돼. 얘의 시그마. 얘의 시그마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무엇을 약속을 하냐? 원래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어차피 비슷하지 않겠느냐. 얘들아 알고 있는 걸로 쓰자. 그래서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P를 잘 모르면 P에서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다 P를 구해버리지 말라고요. P는 절대로 못 구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과부터 써볼게요. 자, 이걸 해주면 모 평균 추정을 해주면 무엇을 이용해서 한다고? x바를 이용해서 해주는 거야. 자, 모 평균을 뭘 이용해서? x바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와 함께 이용해서 추정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신뢰 구간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더라? 신뢰 구간이라는 거고, 모 비율이라는 녀석도 표본 비율과 같이 추정하는 거죠. 얘를 이용해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건 신뢰 상수, 계수값이에요. 그래서 뭐 95%다 그러면 1.96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뭐 2.58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K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 신뢰 구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이 양끝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양끝값이 의미하는 건 없다. 알겠지? 뭘 했을 때? 뺐을 때와 더했을 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얘 여기서 빼주면 뭐 나오니 얘들아? 빼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더해적으로 뭐가 나와요? 2x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율을 추정하라고 시켰는데 결국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추정하라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식을 알고 있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실내 구간이 잡히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했어.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값과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면 이 식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우지 않아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 별량에서 평균이고 표준표준 나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건데 요 식 자체를 꼭 외우셔야 되고 요걸 활용할 줄만 아시면 돼요. 요걸 활용할 줄만. 실내 구간 가지고 노는 거. 실내 계수와 실내 구간과 실내 이런 상관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 실내 구간의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고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뭐 개념이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개념이 출제될 수 있잖아요. 그냥 비례 관계. 이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내 구간의 길이를 높이려면 표준 편차를 키우면 될까요? 표준 편차는 뭐 한 것입니다. 자료의 값이기 때문에 뭘 키우면 돼요? 실내 상수를 키우거나 뭘 줄이면 돼요? 표본의 크기를 줄이면 올라간다. 이 정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P과 Q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고요. M과 K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조절할 수는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N이 똑같을 때 K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통계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외워야 될 용어들만 정리 좀 할게요. 알겠습니까? 어떤 용어들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아까 했던 것도 전부 다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한국말을 보고 기호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기호, 이런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국말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EX 봐요. 이러면 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엑소야? 아니잖아. 그래 미안해.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알겠니, 얘들아? 이해돼? 야,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S야. 시그마야. 이것도 안 돼요.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표준 편차예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장제 문제, 독해 문제 있잖아요. 독해 문제를 보고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 다 찾아내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정리들은 꼭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주면 안 해올 것 같아서 토요일날 숙제를 던져줄게요. 목요일까지 화요일날 던져줄게요.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그 수업할 때 지금 뽑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장이니까 9, 3, 27 27문제 있거든요. 3개년 9평하고 수능 6평은 뺐어요. 고맙죠? 6평의 통계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3개년 9평하고 수능 그 27문제 27문제 모아놨거든요, 여러분들. 27문제가 아니죠. 생각을 해보니까 6, 3, 18, 18문제예요. 굉장히 적죠? 18문제 다음 주 화요일날 던져줄 테니까 목요일날 풀어오시면 그거 수업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은 선생님 흐름만 잡아요. 선생님이 진짜로 통계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답률이 100%가 안 뜨죠. 진짜로 신기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하고 싶으시면요, 제발 부탁이지만 교과서 5번 정도씩 읽어보세요. 인식 썼다. 원래 10번인데 읽어보란 얘기가 정독해와라. 선생님하고 지난 여름방학 때 기백수업 해본 사람 있잖아요. 기백수업 해본 사람. 근데 그때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시키는 대로 정말로 공부를 해와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8회라면 8회, 6회라면 6회인데 그 중에 하루 정도라도 제대로 해온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그치 얘들아? 그런 개념적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온 상태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라 그냥 수동적으로 넌 해라, 난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통계 뭐 정석이면 정석, 바이블이면 바이블, 학교 교과서 제일 좋고요. 한 번씩 정독을 해보라. 정독.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한 번씩 정독을 쭉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들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이건 뭐지? 할 정도로 깨알같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 보이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런 과정을 해놓고 한 주, 2주 정도만 또 통계의 흐름을 싹 잡아주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트는. 지금은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개념정리 해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 3개월 정도는 통계를 또 안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6편까지 기다리느냐고 통계를 안 본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번 기말에 내신으로 출제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당장 7월 모의고사부터 통계가 들어가는지는 내가 확인을 7월 모의고사 나도 무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확인 못 해봤는데 곧 있을 9편 혹은 7월 말에 실시되는 상하학교 시험이라든지, 이건 전범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흐름 잡아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셀프로다가 개념 공부 요약집 펴놓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개념 공부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으시는 연습 많이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알겠나요? 조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볼 겁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 너구랑 저기 뭐야 민석이랑